이 화요일에 비 오는 화요일 마지막 회차를 이렇게 객석을 가게 되어주신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소감을 한 분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의 취미생활 연출한 하명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폭우가 쏟아지는데 부천에 이렇게 와서 자리를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의 취미생활에서 혜정 역을 맡은 김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부천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무슨 난리가 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이런 날 마지막 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시는 분 거의 없이 이렇게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의 취미생활에서 정인 역할을 맡은 정희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관객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 광재 역할 연기한 우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봐가지고 너무 떨렸는데요. 네, 함께 얘기 잘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객석을 떠나지 못하신 이유가 아마 영화를 보고 나면 이거는 얘기를 듣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객석에 마이크 넘겨드리기 전에 다 같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제가 좀 여쭤보고 객석에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먼저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김혜나 배우님께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근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우님이 연기하신 혜정이란 캐릭터는 사실 되게 막 사실감을 바탕으로 한 인물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 정인의 마음 안에 있는 나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욕망, 속마음 같은 걸 대변하는 좀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연기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 왜 애니메이션에 보면 천사랑 악마가 막 얘기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악마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니까 더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숨고 아파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혜정이도 과거에 아마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감독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했고 대신에 혜정이는 맞서 싸웠다면 정인이는 그냥 계속 당하고 참고 조용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친구를 이제 옆에서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도 다 알잖아 이렇게 해서 약간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계속 빨리 해 이러면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잖아요.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혜정이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 마음을 부담 주지 않게 이렇게 피어오르게 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매력이 있는 캐릭터처럼 느껴지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옆에 계시는 우리 정인 역의 정희서 배우님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만약에 이거를 영화의 흐름을 정인의 감정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평생 꾹꾹 눌러 살기만 하고 그 표현을 잘 안 하는 정인이가 점점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아마 전체 그림을 보실 때 배우로서 그 흐름을 되게 설득력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려야겠다는 게 큰 숙제 중에 하나였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이 하셨는지.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그래서 정인이가 대사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대사가 없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로써가 아닌 뭔가 표정과 오로지 내 몸, 행동 하나하나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원작 소설도 제가 참고를 좀 많이 했어요. 원작 소설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정인이가 어릴 때는
자기가 나쁜 아이여서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착한 아이로 비춰지고 싶어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되게 이제 착한 아이로 보이기 위해 눈치도 많이 보고 자기가 아닌 뭔가 타인의 시선으로 많이 살아갔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작 소설에서는 그 부녀회장이 이제 돈 찾으러 왔을 때 그때 이제 난 더 이상 착한 아이로 살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확 터지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인이가 이때까지 꾹꾹 눌러서 억눌렸던 거를 차근차근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뭔가 제대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마 영화의 온도가 서서히 끌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런 노력들이 좀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우지연 배우님께 이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주로 배우님 출연작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네.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탈인 그런 역할을 주로 맡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네. 이 영화에서는 물론 많은 이른바 이제 악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연기하신 인물이야말로 이 영화의 최종 빌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이 역할을 딱 제안받고 하기로 하고 시나리오 읽으면서 배우로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찍으면서 또 그런 지점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장 가는 게 이제 어떨 땐 좀 힘들고 이제 일하러 가는 기분일 때가 있는데 광재 찍을 때는 좀 이렇게 스트레스 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재미나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사람이 어떤 전사를 갖고 있다, 뭐 어떤 사연을 갖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영화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바에 잘 이용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배우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즐기면서 마음껏 분출하면서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화 후반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명래 감독님께 여쭤볼 건데요. 저는 방금 정희서 배우님이 말씀하신 정인이의 어떤 극적인 계기 중에 하나 중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봤던 순간이 뭐였냐면 아저씨 과수원에 가위를 떨어뜨리고 이제 묻는 순간이 되게 절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옆에서 혜정이가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전에 그 가위를 그게 복수의 본격적인 시작인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인이가 스스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순간 또 혜정이를 보고 손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또 두 여자의 어떤 결속을 더 공고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영화가 두 가지 결에서 딱딱 짚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독님도 되게 중요한 연출 포인트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손이 상징적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다가 이제 엔딩에서 맞잡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둔 건데 그 과수원에서 사실 예를 들면 정의는 처음부터 언젠가는 걸리겠지 하면서 어떤 걸릴 확률을 기다리면서 계속 가위를 던졌던 거거든요. 네. 네, 그게 그런데 처음이 아니군요. 네, 여러 번을 던진 거였고 그 확률에 의해서 아저씨가 딱 그 순간에 걸린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내가 다진 그 순간에 언니가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그걸 보게 되는데 네, 이런 게 사실 이제 원작에서는 뭐 어떤 다른 포인트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희 영화에서는 좀 더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르게 쓰이면서 여기서는 그 정인이 딱 뭔가 능동적으로 내가 복수를 다짐하는 그 순간에 언니랑 딱 결속을 다지는 그런 포인트를 잡게. 각색의 중요한 지점 중에 네, 하나였네요. 맞습니다. 이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이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서 객석에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먼저 맨 앞줄에 계신 분께 갈게요. 마이크가 앞에서 가네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영화를 저번에도 보고 다시 봤는데 오늘은
정인이가 막 사과밭에서 16살이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인이의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 과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서 배우님이 어떻게 정인이의 전사 같은 걸 준비하셨고 뭐 책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어떻게 정인이에 대해서 설정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정인이는 사실 이 고향 바카마을을 정말 떠나고 싶어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광재랑 결혼한 거거든요.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냥 빨리 광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도시로 나갔는데 이제 그 결혼 생활이 아주 끔찍했던 거죠. 이제 광재한테 폭력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광재한테 도망치듯이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하다가 갈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바카마을로 돌아오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이사이 아주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여기 모자 쓰시고 여기서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함영미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원작이 있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을 그 감독님 쓰신 거잖아요. 쓰시면서 뭐 어떤 뭐 막혔던 부분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제일 뭔가 고심을 하셨다든지 그리고 뭐 쓰시고 나서 원작자분과 갈등은 없었는지 뭐 그런 것들 재밌는 스토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원작을 여기 또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그 원작에서는 그 광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그 원작 단편 소설에서는 광재가 등장하기 전에 남편 보험 든 거 있지? 네, 그게 있어요. 그러면 네, 언니한테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고 가장 재밌는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작자님하고 같이 초반부터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원작자님이 자유롭게 그 오히려 좀 더 그런 영화적이고 좀 더 장르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저의 의견과 원작자님의 의견하고도 되게 일치해서 전혀 뭐 싸우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네, 오히려 지금 또 이 공동 집필한 이용현 작가님하고 같이 이런 전체적인 그 뒤에 광재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죽이는 게 살리는 것보다 재밌죠. 그렇죠. 네,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뭐 오히려 거기서 이제 생각의 교차 지점이 좀 많았던 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저 김혜나 배우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는 제목대로 따라서 해석을 하자면 두 여자가 그들만의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함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보면은 근데 혜정이가 하는 많은 취미 생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우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뭐 돈 되는 걸 갖고 나오는 게 아닌 것 같고 약간 자기만의 의미가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복숭아 갖고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배우님은 그 마음을 이제 느끼고 연기를 하셨을 테니까. 제가 촬영하면서 감독님 이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데 다시 이렇게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혜정이는 갖고 싶은 걸 그냥 가져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던 사람이던 뭐 물건이던 뭐 공간이던 갖고 싶은 거는 손에 넣어야 되는 사람. 그게 설사 도둑질이어도 그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곳에 갔는데 아니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난 얘를 가져야겠어. 그러면 얘를 가지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촬영하면서 인간 김혜나는 너무 이상해요 감독님 막 이러면서 촬영을 했지만 혜정이는 그럴 수 있어 이거 괜찮은 거야 안 들키면 되지 약간 이 생각으로 최면을 걸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넘어서는 인물이라 그런 거구나. 네, 네. 아, 그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우지연 배우님한테는 저는 이 최종빌 광재에 대해서 뭐가 좀 재밌었냐면 그 뒷부분이 이제 등장으로 인해서 확 온도가 올라가는 느낌인데 근데 광재가 처음 등장할 때 있죠. 그 마을에 가는. 근데 약간 그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막 엄청 세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너무 능청스럽고 막 약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들어오니까 더 좀 징글징글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악인데 악이 아닌 척하고 들어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약간 저는 소름 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으실 때는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신나게. 그게 사실 이제 소리치고 이럴 때 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장면은 왜 좋아한다고 자기 혼자 착각하는 어떤 사람, 그 자기가 이제 이 여자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광재라는 사람이 이제 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지 않으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조금 이해되진 않지만 약간 이런 종류의 인간이구나라고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 장면이 약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뒤에서 네 번째 줄 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그 정인과 혜정 역해주신 두 배우분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되게 다른 인물이잖아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근데 이제 두 인물이 친해져서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의심이 전 들었어요. 정인 입장에서는 저 돈 많은 언니가 왜 나한테만 잘해주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기하시면서 뭔가 두 인물이 한눈에 동질감을 느낀다던가 마을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서로를 알아본 그런 계기? 그런 게 있었을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사실 정인이를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혜정을 바라보면서 혜정이가 뭔가 정인한테 없는, 그러니까 정인이는 뭔가 계속 남 눈치도 보고 막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혜정은 너무 상반된 어떤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정인도 혜정한테 어떤 흥미를 느꼈을 것 같고요. 뭔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라는 어떤 호기심이 생겼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그냥 저만의 어떤 이 인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던 건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 안에 정말 다양한 이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인이 안에도 뭔가 다른 숨어있는 어떤 다른 자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 혜정으로 뭔가 극대화돼서 이제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혜정과 대화를 할 때 뭔가 두 인물이 서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정인이가 정인한테 뭔가 해주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과거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잠깐만 지나가도 뭔가 느낌이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혜정이는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인이한테. 그래서 뭐지? 얘한테 왜 자꾸 시선이 가지? 하고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이 친구도 정인이도 약간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친구도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거를 가지고 있구나. 더 친해지고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녹여보려고 생각하면서 연기했습니다.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여자가 어떻게 서로를 알아봤을까? 이런 점을. 네. 손 한 번만 다시 들으실까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촬영도 그렇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디자인 대부분
여성들 키스텝으로 많이들 꾸미신 것 같은데 영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촬영 도중에 여성들이 주로 돼서 하는 영화 촬영 과정에서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도하신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저희 촬영팀 자체가 전체 다 여성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미술팀도 여성분들이었고 제작팀, 연출부 거의 다 여성 스태프들이었는데 근데 조명팀도 나이가 또 연배가 좀 많으신 현장 경험이 많은 그 강성훈 조명 감독님, 정재필 조명 감독님이 같이 해주셨어요. 그 여성 스태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우리 송혜령 촬영 감독과 함께 그 프리 때부터 같이 진행을 하면서 영화를 어떻게 찍을지, 톤앤면을 어떻게 가져갈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꼼꼼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요즘 뭐 남성 촬영 감독님하고도 꼭 그렇게 젠더의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다른 촬영 감독님하고 일했을 때보다 우리 송철감하고 일했을 때는 좀 더 소통을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그 여성 촬영 감독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제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라든지 이걸 지금 뭔가 아름답게 가고자 하는 그런 컨셉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통 면에서 좀 부드럽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맥락이 닿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한국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영화만의 그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되게 초자연적인 어떤 숲속의 신비 같은 특히 둘이 이제 오솔길을 통해서 둘만의 그 공고해지고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 같은 것들이 좀 다른 영화와 다른 어떤 감수성 같은 게 좀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오기 전에 김혜나 배우님이 영화 보면서 저거 우리 살뜰한 팀 분위기에서 나온 건가 나를 위해 챙겨준 건가 이거 물어보고 싶어 이거 하셨잖아요.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저께, 그러니까 저도 어제 처음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보는데 혜정이 차가 이렇게 지나간 어디서 많이 본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상아 감독님 이걸 넣었겠어? 이랬는데 왠지 감독님은 여기저기다 이것저것 숨겨놓으셨을 것 같아서 이거는 감독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냥 정말 우연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배우님 차 번호가 제 생일이래요. 생일이에요. 아 우연이야? 대박. 제 차 번호여가지고 진짜요? 네. 감독님은 죽을 때까지 제 생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챙겨줄게. 다음 집에서는 그렇게 의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만 입 다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좀 인상 깊게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총격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 마지막 총격전이 그냥 장르적으로 뭔가 확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 그런 느낌만이 아니고 어때서 좋았냐면 사실 광재 입장에서는 두 여자를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수를 다 파악하고 위치도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광재를 두 여자가 총을 들고 쏘는 느낌이 막 진짜 우리가 멋있는 어떤 엔딩을 총을 일갈하면서 보여줄게 하는 느낌이 아니고 사실 두 여자가 되게 한편으로는 이 총을 가만 내리지 않을 거야 하는 결기와 함께 엄청 떠는 것 같은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서를 그 배우님들하고 감독님도 엄청 인물마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한 번씩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말씀 먼저 드리자면은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장면이고 그 의상부터 사실 그 총을 드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겁먹은 소녀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어설펐으면 좋겠고 뭐 총의 이런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되게 무겁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막 멋있는 언니가 막 이렇게 액션 영화에 나올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장면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일단 의도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흰 옷을 입고 거기서 이렇게 그 총격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컨셉을 잡은 거는 약간 어린 소녀들 같은 느낌도 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떤 하나의 의식 같은 그런 상태를 알려주려고 그 전체적인 그런 컨셉을 잡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배우님들도 공을 다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서.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 되나요? 저 사실 그러니까 혜정이 같은 경우 아까 감독님 얘기했듯이 총을 이렇게 무겁게 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저 마음속에서는 하지만 혜정이는 멋있게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그리고 총을 쏘는 것도 아마 예전에 쏴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상상을 했고 그래서 쏘는데도 약간 그래도 정인이보다는 능숙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상상을 해서 막 여자들 막 기관총 들고 막 싸우는 그런 외국 영화들 엄청 보고 어떻게 하면 뭐 군인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멋있어 보일까 엄청 연구를 조금 했던 기억이 나요. 잘 짰다. 저는 정인이란 인물을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냥 정인이는 평범한 행복을 그냥 바라는 사람이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저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계속 발버둥 치고 있는 인물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광재한테 이제 복수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모든 걸 끊어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어떤 마지막 발악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게 그저께도 GV 때 그 흰색 옷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저희가 그 장면 촬영하면서 왜 이 흰색 잠옷을 입고 촬영을 해야 되는지 촬영 직전까지도 이제 감독님께 계속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설득을 당하고 그 옷을 입고 촬영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네. 잘 어울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광재가 어쨌든 총을 맞고 이렇게 지게 되는 어떤 과정에 이제 뭐 논리적인 이유나 아니면 감정적인 이유들은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감독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요, 뭐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 현장에 이제 그 선배님하고 이제 이서 배우님을 이제 같이 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이제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너무 두 분이 이제 멋있게 촬영을 하고 계셨던 거였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흰 옷에 뭐 저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자랑하듯이 두 분이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되게 멋있게 이렇게 커플 입었다 약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고 또 저도 이제 그래서 열심히 잘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덧없이 갔습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야. 여기 미국이야? 하는 거. 이게 사실 조금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그 시나리오를 뭐 2고까지를 이제 우리 이영현 작가님이 쓰시고 3고부터 이제 마무리를 제가 받아서 이제 했는데 서로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엔딩에서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총을 등장시켜서 총으로 죽이겠다 해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쭉 짰더니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보냈어요. 이영현 작가님이 좋아 하면서 이제 다시 답장으로 조금 각색을 내가 했어 대사를 좀 넣었어 그래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여기가 미국이냐 그 대사를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그게 사실 뒷부분에 톤앤맨을 깨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했는데 근데 뭔가 우리 시나리오 작가님의 어떤 터치도 좀 묻어내고 그리고 또 영화의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치고 다를 때 살짝 이렇게 뭔가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겠다 했고요. 첫날 촬영 때 거기서 많이 웃으셨어요. 여기는 되게 조용하셨는데 진짜요? 그렇습니다. 네, 배우님이 또 절묘하게 잘 쳐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아쉽죠? 못다한 얘기가 많은데 개봉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 인사 저- 인사말이랑 같이 한 분씩 빨리빨리 하세요. 네, 그 저희가 8월 말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영화여서 관수가 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와서 봐주시고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그리고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의 소중한 관객분들이고요. 진짜 저희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부천에서 비가 오는데도 영화를 보셨는데 개봉하면 한 번씩만 다른 친구 손잡고 한 번씩만 와주셔도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다시 한번 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입소문 진짜 정말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개봉하면 그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되게 많이 기대하고 궁금해하던 영화 그 여러분하고 함께 봐가지고 너무 오늘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네, 개봉 때 또 얼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천군만마 여러분들을 업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로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